지금 미국 의료계가 한국 때문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미국 기자 때문인데요. CNN 보건 전문 기자 사라 리처드슨, 에이펙 취재차 서울을 찾았던 그녀의 남편은 한국 병원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7년 동안 원인조차 찾지 못했던 희귀 신경질환이었습니다. 하필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쓰러진 남편 사라는 그대로 남편을 잃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AI 기반 뇌파 시스템 미르를 이용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지 12시간 만에 안정화된 생명.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터진 눈물. 나는 오늘 의료의 미래를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48시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 의료의 위상이 전 세계로 더 높이 퍼져나갑니다. 우리 의료진이 자랑스럽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저는 사라 리처드슨입니다. 43살이죠. CNN 보건 전문 기자로 일한 지 20년째였습니다. 제 손에는 늘 카메라가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연구소를, 국제회의장을 누볐죠. 2025년 11월,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APC 보건장관회의 취재가 목적이었어요. 각국 보건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특집 기사.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프로젝트였죠. 남편 데이비드도 함께였습니다. 45살. 대학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죠. 여보, 서울은 처음이지? 네. 기대돼. 데이비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은 두려움을요. 7년 전부터였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말을 더듬었죠. 어지러움을 호소했어요. 존스 홉킨스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어요. 혈액 검사를 했죠. 신경과 전문의가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도 갔습니다. 6개월 동안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같았죠.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데이비드는 강의 중간에 멈춰 서곤 했어요. 학생들 앞에서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기자였습니다. 전국의 명의를 찾아다녔어요. 보스턴, 시카고, LA. 13명의 의사를 만났죠.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검사상 이상이 없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데이비드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강의를 줄였어요. 운전을 그만뒀죠. 어느 날 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라,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 안 돼. 우리 계속 찾아보자. 7년이야. 7년 동안 아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도 떨렸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출장에 데이비드를 데려온 겁니다. 함께 있고 싶었어요. 혼자 두기가 무서웠거든요. 비행기는 14시간을 날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1월 15일 오후 3시였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서늘한 바람이 불었죠. 공기 좋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이었어요. 빌딩들이 높았죠. 반짝였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25층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죠. 내일 회의 몇 시야?
오전 9시. 개회식이 있어. 그럼 일찍 자야겠네. 데이비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보건장관 12명이 참석하는 회의였죠. 팬데믹 대응, AI 의료, 고령화 사회. 주제가 많았습니다. 자정쯤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데이비드였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떨고 있었죠. 여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을 켰어요. 데이비드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데이비드, 데이비드. 대답이 없었습니다. 몸이 경직됐어요. 팔다리가 뻣뻣했죠.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19를 눌렀죠. 여보세요. 남편이 의식을 잃었어요. 침착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강남 그랜드 호텔이요. 25층? 구급차 보내겠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잡았죠.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곧 병원 갈 거야. 괜찮을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달려가 문을 열었죠.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들것을 들고요. 어디 계세요? 침실이요. 그들은 재빨리 침실로 갔습니다. 데이비드를 살폈어요. 한 명이 혈압을 쟀죠. 다른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 160에 95. 심박수 불규칙합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갑니다. 신경과 응급입니다. 그들은 데이비드를 들것에 옮겼어요. 저도 따라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구급차가 호텔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죠. 저는 데이비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들려?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죠. 15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나왔어요. 들것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는 밝았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죠. 보호자 잠시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데이비드는 안으로 사라졌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제발, 제발 살아있게 해주세요. 10분쯤 지났습니다. 의사 한 명이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가운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민준. 보호자시죠? 네. 저 아내예요.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강민준 교수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남편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발작이 왔고 지금 의식이 없어요. 발작이요? 네. 신경계 이상으로 보입니다. 혹시 과거 병력이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7년 전부터 시작된 증상들, 미국에서 받은 수많은 검사들, 그리고 아무도 찾지 못한 원인. 강민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차트에 뭔가를 적었죠. 7년 동안 원인을 못 찾았다고요? 네. 13명의 의사를 만났어요. 다들 검사상 이상 없다고 했어요. 어떤 검사를 받으셨나요? MRI, CT, 혈액 검사, 뇌파 검사 다 했어요. 강민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정밀 검사 들어갑니다.
저희 병원에 AI 기반 뇌파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미르라고 합니다. 미르요? 네. 실시간으로 뇌파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 찾지 못하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AI요. 인공지능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0분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30분이요. 미국에서는 3개월을 기다려도 답이 없었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중 교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상담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이었죠.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원인을 찾게 해주세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민중 교수가 들어왔죠. 표정이 달랐습니다. 진지했어요. 리처드슨 씨, 원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네. 미르가 뇌파에서 이상 패턴을 발견했어요.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 이상이었습니다. 강민중 교수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정상 뇌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미세한 떨림이 보이시죠? 네. 이게 문제였어요. 자가면역 뇌염입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뇌 조직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자가면역이요. 뇌염이요. 미국에서는 왜 못 찾았을까요? 너무 미세해서요. 일반 뇌파 검사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미르는 1초에 10만 개의 신호를 분석해요. 사람 눈으로는 불가능한 패턴을 찾죠. 저는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프가 흔들렸어요. 빨간 선이 불규칙하게 튀었죠. 치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면역 억제 치료 시작합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면역글로불린 투여할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12시간 안에 안정화될 겁니다. 12시간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7년이요. 7년을 찾지 못했는데요. 여기선 30분 만에 찾았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중 교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어요. 데이비드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여전히 의식은 없었어요. 하지만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죠. 교수님이 원인 찾았어. 자가면역 뇌염이래. 지금 치료하고 있어. 12시간이면 안정된대. 데이비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그의 손에 힘이 있었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CNN 편집장이었죠. 사라, 지금 어디야? 회의 시작했어. 죄송해요. 병원이에요. 남편이 쓰러져서요. 뭐, 괜찮아? 지금 치료 중이에요. 오늘 취재 못할 것 같아요. 알았어. 일단 남편 돌봐. 내가 다른 기자 보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죠.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저 밖 어딘가에서 APC 회의가 열리고 있겠죠. 각국 보건 장관들이 모여 미래 의료를 논의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미래 의료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요. 30분 만에 7년의 수수께끼를 푼 AI가 있는 이곳에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눈을 떴어요.
여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을 꽉 쥐었죠. 살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응,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어디야? 서울. 서울대병원이야. 데이비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맑았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강민준 교수가 곧 왔어요. 의식이 돌아왔네요. 좋습니다. 교수님은 데이비드를 간단히 검사했습니다. 눈동자를 확인하고 반사신경을 테스트했죠. 회복이 빠릅니다.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교수님, 제가 무슨 병이었나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어요. 자가면역 뇌염이었습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뇌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7년 동안 그게 원인이었어요? 네. 아주 미세한 신호였습니다. 저희 AI 시스템이 찾아냈어요. 데이비드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년이요. 7년을. 저는 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료할 수 있어. 오후 6시쯤 강민준 교수가 다시 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고요.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치료가 효과적이에요. 완전히 나을 수 있나요? 네. 조기에 발견했으니까요. 면역 억제 치료 계속하면서 경과를 봐야겠지만 예후는 좋습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봤어요. 그도 저를 봤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7년이요. 7년 동안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다녔죠.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하버드 의대. 모두가 명성 높은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30분 만에 찾았어요. AI가요. 미르라는 시스템이요. 저는 기자였습니다. 20년간 의료 현장을 취재했어요. 최신 기술을 다룬 기사를 수없이 썼죠. 하지만 직접 경험하니 달랐습니다. 이건 기사 소재가 아니었어요. 제 남편의 생명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강민준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리처드슨 씨, 오늘 오후에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벌써요? 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중환자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비드도 웃었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후 2시쯤 병실을 옮겼습니다. 8층 일반 병동이었어요. 창문이 컸죠.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기 봐. 데이비드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남산타워가 보였죠. 예쁘다. 응. 서울 정말 좋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살았어. 우리.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는 웃었어요. 농담이었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강민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자 교수님이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리처드슨 씨, 남편분 상태 아주 좋아요. 교수님, 제가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저희 일이에요. 아니에요. 교수님이 제 남편을 살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저 기자예요. 20년간 의료 분야를 취재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저는 기사를 쓰지 않을 거예요. 왜요? 대신 감사의 편지를 쓸 거예요. 한국 의료에 대한 편지요. 강민준 교수는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죠. 리처드슨 씨, 저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교수님 뇌는 특별해요. 미국에서 7년 동안 못 찾은 걸 30분 만에 찾았잖아요. 미르 덕분이에요. AI가 해낸 거예요. 하지만 그 AI를 만든 건 사람이잖아요. 그 AI를 믿고 사용한 것도 교수님이고요.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교수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미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강민준 교수는 의자를 권했어요. 저도 앉았죠. 미르는 서울대 AI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10년간 100만 건의 뇌파 데이터를 학습했죠. 100만 건이요? 네. 정상 뇌파, 비정상 뇌파, 희귀질환 뇌파, 모든 케이스를 입력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놓치는 패턴도 찾아낼 수 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미국에도 AI 진단 시스템이 있는데 왜 못 찾았을까요? 데이터 양의 차이예요. 미국 시스템은 주로 서양인 데이터로 학습했죠. 인종별로 뇌파 패턴이 조금씩 달라요. 미르는 다인종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그럼 더 정확하겠네요. 네. 특히 희귀 질환에 강해요. 남편분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기자회견을 하나 열고 싶어요. 기자회견이요? 네. 제 동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 의료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강민준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씨,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해야 해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병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NN 서울지국에 연락했어요. 그들이 카메라를 들고 왔죠. 제 동료들도 왔습니다. APC 취재하러 온 각국 기자들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는 원고가 아니라 노트가 있었어요. 카메라 불이 켜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사라 리처드슨입니다. CNN 보건 전문 기자죠. 20년간 카메라를 들고 의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나흘 전 저는 카메라를 내려놨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제 남편이 이곳 서울대병원에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미국에서 7년 동안 찾지 못한 병의 원인을 이곳에선 30분 만에 찾아냈어요.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자가 면역 뇌염. 너무 미세해서 일반 검사로는 잡히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AI 시스템 미르가 찾아냈어요. 저는 기자입니다. 객관적이어야 하죠. 사실만 보도해야 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한국 의료는 기사를 쓰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대상이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죠. 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강민준 교수를 봤어요. 그는 뒤쪽에 서서 조용히 듣고 있었죠. 미래 의료는 여기 있습니다. 서울에요. AI와 인간이 협력하는 이곳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 의료의 미래를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만 돌아가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일주일 후 데이비드는 퇴원했습니다. 걷는데 문제 없었어요. 말도 또렷했죠. 손떨림도 사라졌습니다. 여보, 정말 믿기지 않아.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우리는 병원 로비에 서 있었죠. 나도. 일주일 전만 해도 의식이 없었는데.
기적이야. 응, 기적이야. 강민준 교수가 퇴원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리처드슨 씨, 미국 가서도 치료 계속하셔야 해요. 처방전 드릴게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내밀었어요. 강민준 교수가 악수했죠. 건강하세요. 3개월 후 다시 검사 받으러 오세요. 네, 꼭 올게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어요. 짐을 챙겼죠. 다음 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게이트 앞에 섰을 때 데이비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라, 우리 다시 올 거지? 당연하지. 3개월 후에. 아니, 그게 아니라 여행으로. 저는 웃었어요. 그래, 여행으로도 오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이륙 전 저는 휴대폰을 꺼냈죠. 사진을 봤습니다.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데이비드와 강민준 교수, 그리고 저. 셋이 함께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드를 켰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죠. 제목 한국에서 본 의료의 미래. 나는 20년간 기자였다.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카메라를 내려놨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7년의 고통, 미국에서의 좌절, 그리고 서울에서의 30분. 미르라는 AI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100만 건의 데이터로 학습한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글을 썼습니다. 쉬지 않고요. LA에 도착했을 때 글이 완성됐어요. 15,000단어였죠. 저는 그 글을 CNN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사라, 이 글 정말 당신이 쓴 거야? 네. 객관성이 없어. 너무 감정적이야. 알아요. 하지만 진실이에요. 편집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실을게. 특집으로. 일주일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CNN 메인에 떴어요. 제목은 이랬죠. 한국의 AI 의료 기술이 내 남편을 살렸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하루 만에 500만 뷰를 넘겼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놀랍다. 한국 의료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한국에 가봐야겠다. 미르 시스템 정말 대단하다. 뉴욕타임스가 연락했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죠. 워싱턴 포스트도 연락했습니다. 저는 모두 응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한국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한 달 후 강민준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리처드슨 씨, 기사 잘 봤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제 남편을 살렸어요. 그리고 제게 의료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대학 강의도 다시 시작했죠. 손떨림도 없었고 말도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사라, 다음 달에 서울 갈까? 벌써? 3개월 됐어? 응. 검사 받으러 가야지. 그래. 가자. 3개월 후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휠체어가 없었어요. 데이비드는 걸어서 입국장을 나왔죠. 공기 좋다. 그치? 우리는 웃었어요.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강민준 교수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리처드슨 씨,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혈액 검사, 뇌파 검사, 모두 정상이었어요. 완치입니다. 강민준 교수가 말했어요. 정말요? 네. 염증 수치 완전히 정상이에요. 재발 위험도 낮고요. 데이비드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울었어요. 진료실에서요. 그날 저녁 우리는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전망대에 섰죠.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여보,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한 거야. 응, 여기서. 저는 데이비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사라, 한국 의료 후속 기사 쓸 생각 없어? 저는 야경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쓸게요. 이번엔 더 많은 이야기를요. 좋아. 기대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또 기사 써? 응. 근데 이번엔 달라. 기자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 쓸 거야. 증인? 응. 기적을 본 증인으로. 우리는 다시 야경을 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4달 전 저는 이 도시에 APC를 취재하러 왔었죠. 카메라를 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카메라 대신 감사를 들고 있어요. 기사 대신 편지를 쓰고 있죠.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곳이었어요. 남편을 되찾은 곳이었죠. 그리고 깨달은 곳이었습니다. 의료의 진짜 의미를요. 첨단 기술도 중요해요. AI도 놀랍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30분 만에 답을 찾으려는 의지였죠. 강민준 교수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틀렸어요. 교수님 뇌는 특별했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한 걸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진짜 뉴스는 회의장이 아니라 병실에 있다는 걸요. 선언문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걸요. 1년이 지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죠. 손떨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썼어요. 총 12편이었죠. 미륵뿐 아니라 로봇 수술, 원격 진료, 스마트 병원까지 취재했습니다. 그 시리즈로 저는 상을 받았어요. 조지 포크상이었죠. 의료 저널리즘 부문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말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의료진의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것이죠. 어느 날 강민준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리처드슨 씨 미르가 FDA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미국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슨 씨 기사 덕분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썼어요. 교수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네요. 30분 만에요. 지금 저는 LA 자택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여요. 데이비드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죠. 건강하게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봅니다. 서울 야경 사진이 바탕화면이에요. 그리고 타이핑을 계속하죠. 나는 기자였다. 카메라를 들고 진실을 쫓았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진실은 렌즈 너머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한국은 내게 남편을 돌려줬다. 그리고 더 큰 걸 줬다. 희망을. 미래 의료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서울에 있다고. 30분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에 있다고. 저는 타이핑을 멈춥니다. 그리고 창밖을 봐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아름답네요. 데이비드가 부릅니다.
사라, 저녁 먹자. 저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거실로 가죠. 데이비드가 웃고 있어요. 건강하게요. 그 미소가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